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과 그 환경의 이해 및 위험 평가 절차, Understanding the Entity and its Environment and Risk Assessment Procedures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중대한 왜곡 표시 위험, 그러니까 영어로는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라고 하죠. 이걸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어떤 위험 평가 절차, 즉 Risk Assessment Procedures를 수행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 계획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그럼 왜 감사인이 이렇게 기업이랑 그 주변 환경까지 깊숙이 알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재무제표에 혹시 있을지 모를 중대한 왜곡 표시 위험, 아까 말한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미리 찾아내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위험만 참는 게 아니에요. 중요성, materiality 수준을 정할 때도 필요하고요. 또 회사가 적용한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 특히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영역은 어딘지 파악하는 데도 이 정보가 쓰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분석적 절차, analytical procedures라고 하죠. 이걸 수행할 때 기대치를 설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어떤 추가 감사 절차를 설계할지 정하는 데도 이게 다 기초가 되는 거죠. 주요 절차로는요, 기업 환경이나 내부 통제, internal control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같은 분들께 질문, inquiries를 하는 것,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analytical procedures 수행, 그리고 감사팀 내부 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키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감사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이걸 반박하는 증거도 편견 없이 얻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질문, inquiry 절차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서류상 대표나 경영진에게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무보고 담당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내부 감사인, 또 지배기구, 그러니까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분들, 심지어는 필요하면 외부 법률 고문에게까지 질문을 던져야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야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숨어있는 잠재적 위험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부 감사인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문제점이나 위험 평가 결과 같은 건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질문, inquiries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관찰이나 문서 검토 같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혹은 반박되는 내용은 없는지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다양한 질문으로 얻은 정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분석적 절차, analytical procedures가 되겠네요. 재무 데이터랑 또 비재무 데이터 사이에 어떤 그럴듯한 관계를 분석해서 재무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감사계획 단계에서는 보통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실제 재무 수치랑 회사의 예산을 비교해 본다던가 아니면 직원 수나 생산량 같은 비재무 데이터랑 매출 같은 재무 데이터 간의 비율 변화 추이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회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지난번 감사 이후에 새로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없는지 아니면 뭔가 좀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거래 패턴이나 추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조위원회란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를 감지하는 데 아주 유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패스키 하나 더, 계획 단계에서는 특히 수익, revenue 관련해서는 이 analytical procedure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절차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이제 종합해서요. 감사팀 내부에서 소위 위험 평가 논의, Risk Assessment Discussion 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감사 책임 파트너는 물론이고 핵심 감사 팀원들, 때로는 특정 분야 전문가까지 참여해서요.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될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팀 전체가 모여서 하는군요. 네. 회사가 선택한 회계 정책, 그러니까 accounting policies,가 적절한지, 또 중요한 통제 시스템에 혹시 허점은 없는지, 중요성, materiality 수준 설정은 타당한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룹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요. 팀원 전체가 전문가적 의구심, professional skepticism이라고 하죠. 이걸 아주 날카롭게 유지하고 또 경험 많은 팀원의 통찰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바짝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과 그 환경의 어떤 요소들을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업의 성격, nature of the entity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조직 구조라든지 소유 및 지배 구조, 사업 모델, IT는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고요. 또 기업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상의 위험, 비즈니스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 동향이 급변한다거나 신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규제가 도입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무제표 왜곡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회사가 선택하고 적용하는 회계 정책, accounting policies,가 과연 그들의 사업이나 산업 특성에 적합한지, 또 계속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 성과, financial performance를 어떻게 측정하고 검토하는지도 만밀히 봐야 하죠. 성과 측정 방식이요? 왜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경영진의 보상이 특정 재무지표랑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실적을 좀 좋게 보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하, 그렇겠네요. 왜곡 표시 유인이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 내부 요소들과 외부 환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국 고유 위험, inherent risk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고유 위험, inherent ris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걸 이제 고유 위험 요소, 즉 inherent risk factors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 통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특정 거래 유형이나 계정 잔액, 공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이에요. 아, 통제 이전에 이미 내재된 위험성이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거래의 복잡성, 추정이나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주관성, 사업 환경이나 회계 기준의 변화, 미래 예측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 경영진의 편향이나 부정행위 가능성, 거래나 계정 자체가 갖는 중요도, 그리고 거래량이 아주 많거나 혹은 비정형적인 거래, 볼륨, 월 레고브 유니포미티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네요. 네, 이런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에는 더욱 예리한 전문가적 의구심,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들 간단히 짚어보죠. 기업의 IT 환경, IT 인바이어먼트 이해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은 거래 처리 방식부터 시작해서 통제 설계, 심지어 우리가 얻는 감사 증거의 형태까지 IT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업, 인더스트리, 규제, 레귤러터리, 경제, 이코노믹 같은 관련된 외부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감사 대상 기업과 그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위험 평가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이게 정말 효과적인 감사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사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중대한 왜곡 표시 위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언급된 외부 요인 중 하나인 경제 환경, 이코노믹 팩터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특정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에는 어떤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